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란 책입니다.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에 변설에만 능한 소피스트들에 반대하여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오류와 모순을 드러내고 그 무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노력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 그러나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 당시의 소피스트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무신론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자로 고발했고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당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70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대화록이 소크라테스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세 편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에로스 애찬인 향연은 소크라테스의 인품을 잘 알게 해주는 것으로 이 네 작품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충실히 재현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담긴 책으로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숭고한 사상과 진실된 인간성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에 크리톤, 파이돈, 향연을 함께 엮였다. 그리스 문학사상 산문문학의 정수로 여겨지는 이 작품들은 철인, 철학인, 소크라테스의 양심과 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소크라테스는 존재할 수 있다. 이성과 양심이 없는 시대, 자유와 자각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소크라테스에게 준 독배는 이성과 양심과 자유에 대한 축배였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행복한 지성인 소크라테스는 그의 마지막 변명을 이렇게 마치고 있다. 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신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자, 그럼 본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잊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많은 거짓말 가운데는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의 웅변의 힘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나 자신이 결코 대웅변가가 아님을 입증하자마자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 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이 나의 웅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나에게는 가장 파렴치한 짓으로 보입니다. 웅변의 힘이라는 말이 진실의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면 나는 웅변가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이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전혀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맹세코 그들이 하듯이 미사역으로 적당하게 수식된 상투적인 연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구와 논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함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내 나이로 보아서 나는 여러분 앞에 나이 어린 연설가로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즉, 내가 평소 태도로 나 자신을 변호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평소 시장의 환정성의 테이블이나 기타 장소에서 늘 쓰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 때문에 내 말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세를 넘었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나는 여기서 쓰는 어법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외국인처럼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의 방식에 따라 말한다 하더라도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개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말이 진실한가 하는 점만을 고려하고 이 점만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고 재판관은 정당하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우선 나는 더 오래된 고발과 최초의 고발자들에 대해 답변하고 다음에 그 외의 고발과 고발자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고발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거짓 제목으로 몇 년에 걸쳐 고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을 아니토스, 여기서 아니토스란 멜레토스 변호인으로 민주파의 유력한 정치가, 멜레토스는 아니토스의 공고에 따라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다고 한다. 아니토스와 그 일당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물론 아니토스와 그 일당도 그들 나름대로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크라테스라는 현자는 천상의 일을 사색하고 지하의 일에 천착하며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고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탐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상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자는 다수이며 오래전부터 그들은 나를 고발해왔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인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일 때부터 고발해옴으로써 난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결석 재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곤란한 것은 내가 고발자의 이름들을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희극 작가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질투심과 원한 때문에 여러분을 설득해온 사람들로, 그 중에는 남보다 우선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은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여기서 소환해서 그들에게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나는 단지 나를 방어하는 데 그림자와 싸워야 하고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논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이미 내가 말한 것처럼 나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나를 고발한 이들이며 또 하나는 예부터 있어 왔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후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후자의 고발을 최근의 고발보다 훨씬 이전부터 더욱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변명을 시작해야 하며
짧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비방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나의 성공이 나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기를, 또는 나의 변명이 쓸모 있는 것이 되기를.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에 순종하여 변명을 시작하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멜레토스가 나를 고발하도록 고무한, 말하자면 나에 대한 비방을 불러일으킨 고발이 무엇이었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비방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나를 고발한 자들이므로 그들의 소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며 괴상하다. 그는 지하의 일이나 천상의 일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친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희극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가 공중을 거닐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알고 있다고 자처한 적이 없는 사물에 대해 허튼 소리를 많이 떠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연 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일 멜레토스가 자연 철학을 경멸했다는 무거운 죄로 나를 고발했다면 참으로 의외의 일일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나 진상은 간단합니다. 나는 자연에 대한 사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러한 사물에 대해 간단하게든 상세하게든 언급한 일이 있는지 그 여부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 털어놓은 것에서 미루어 짐작해 고소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발도 다른 고발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의견으로는 정말 인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그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티노의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엘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등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도시의 시민들에게 무보수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설득하여 같은 도시의 사람들과 교제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제자가 되어 돈을 내게 할 뿐 아니라 돈을 낼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로스 출신의 철학자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 관한 말을 듣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소피스트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한 사람, 즉 히포니코스의 아버지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당신의 두 아들이 망아지거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감독할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네. 말을 훈련하는 사람이나 농부를 고용하면 되겠지. 그들은 망아지나 송아지에게 알맞은 장점들을 길러주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두 아들은 인간인 만큼 자네는 누구를 그들의 감독자로 채용할 셈인가? 인간이 그리고 시민이 지녀야 할 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네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줄로 짐작하네. 그래, 있던가? 그는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어느 사람인가? 수업료는 얼마나 받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파로스 출신의 에우에노스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며 수업료는 오문화입니다. 여기서 오문화는 지금 고대 그리스 화폐로 1문화가 영국 화폐로 약 한 4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 5, 20문화, 20파운드 정도 되겠네요. 그가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고 그렇게 싼 수업료로 가르친다면 에우에노스는 축복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매우 자랑으로 여기고 우쭐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 그러한 종류의 지식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 중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러나 당신에 대해 제기된 고발은 어디에서 생긴 것이오? 당신이 해온 일은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 아니오. 당신에 관한 온갖 평판이나 소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면 생기지 않을 게 아니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우리는 성급하게 당신을 판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현명하다고 불리게 되고 나쁜 평판을 얻게 된 까닭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전적으로 진실을 말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이러한 평판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 하고 묻는다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지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말한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의 지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게 이러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서 무언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일지라도 끝까지 들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증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텔포이의 신입니다. 이 신은 내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어떠한 종류의 지혜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 여기서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의 가장 충실한 버시자, 제자, 매우 열정적이고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리스노파네스의 구름에서도 소크라테스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파의 일원이다. 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내 친구였고 여러분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사람들과 함께 망명을 했다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레폰의 모든 행동은 매우 격정적입니다. 그는 델포이로 가서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은 신탁을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 말을 가로막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신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델포이의 무녀는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레폰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와 있는 그의 동생이 내 말이 진실임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내가 악명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탁을 듣고 나서 신의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신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겐 크든 작든 간에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신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그는 신이고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반증을 갖고 신에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인이라는 세평을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관찰했습니다. 자, 그는 정치가였는데 그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그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현명해 보일 뿐 사실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는 그에게 미움을 샀고 그 자리에 동석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내게 적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함을 사실상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보다 현명하다고.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와 그 밖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차례차례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의 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신탁의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신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오직 가장 어리석을 뿐이며 그다지 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편력과 나의 헤라클레스적 인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노고를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며 그렇게 참고 참은 끝에 결국 신탁은 논박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치가 다음으로 시인, 비극시인, 디팀 람보스를 쓴 시인들 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면 내가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정성 들였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을 제시하고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무언가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믿어주시겠습니까?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나는 동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에 대해 작자 자신보다도 더 훌륭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지혜를 지녀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질과 영감으로 시를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언자나 점쟁이 같습니다. 내게는 시인들도 점쟁이나 애언자와 거의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시를 쓰는 일을 믿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치가들보다 우월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들보다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인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나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서 그들은 확실히 나보다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장인까지도 시인과 같은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이므로 자신들이 모든 종류의 중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결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을 대신해서 나는 그들과 같은 지식도 그들과 같은 무지도 갖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 또는 그들처럼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좋은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신탁에 대해 현재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같은 탐구로 말미암아 나는 최악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들었으며 또한 많은 비방을 불러일으켰고 현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한 지혜를 나 자신은 지니고 있으리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오직 신만이 현명합니다. 신은 신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보잘것없거나 전혀 가치 없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예로 든 데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은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그의 지혜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의 뜻을 쫓아 세상을 돌아다니며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지혜를 조사하고 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는 신탁을 옹호하여 그가 현명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사나 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에 대한 봉사로 말미암아 나는 극단적인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는 부유층 청년들이 자진해서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혜가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그들도 가끔 나를 모방해 다른 사람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으며 청년들을 부패시키는 극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어떤 나쁜 짓을 하며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는 것이 없어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함을 감추려고 보통 모든 철학자에 대해 사용하는 비난, 즉 천상의 일과 지하의 일을 가르치고 신을 믿지 않으며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한다는 상투적인 비난을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는 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탈로 났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수가 많고 야심만만하며 정력적이고 일치단결해 설득력 있는 웅변을 구사함으로써 여러분의 길을 그들의 시끄럽고 철두철미한 비방으로 가득 채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등 이 세 사람이 나를 고발한 이유입니다. 멜레토스는 시인을 대신해서, 아니토스는 장인들과 정치가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리콘은 웅변가들을 대신해서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막대한 비방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언동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은 바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나에 대한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또는 앞으로 할 조사에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나를 비방하는 까닭입니다. 최초 고발자들에 대한 나의 변명은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고발자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선량한 사람이며 진실한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멜레토스가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나는 변론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소장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을 차례로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나 나는 멜레토스야말로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면서도 진지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체하며 사람들을 재판에 끌어들이는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멜레토스, 이리 오시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청년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에게 청년을 선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당신은 청년을 타락시키는 자를 찾아내느라 고생을 한 끝에 나를 재판관들 앞에 끌어내서 고발한 만큼 당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재판관들에게 청년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멜레토스. 침묵을 지킨 것을 보니 할 말이 전혀 없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이 문제에 전혀 관심 없다는 내 말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친구여, 말해보시오. 청년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국법입니다. 친구여,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국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 이 법정에 임석한 재판관들입니다. 멜레토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재판관들이 청년을 가르치고 선도할 수 있다는 말이요?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재판관 전부가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전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에게 맹세하건대 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다면 청년의 선도자는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방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의원들도? 예, 평의원들도 청년을 선도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회 청년들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까?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다. 결국 모든 아테네인들이 청년을 선도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나뿐이군요. 나만 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자라는 말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점이 바로 내가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옳다면 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말을 잘 길들이는데 단 한 사람이 말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반대가 아닐까요? 단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말을 잘 길들일 수 있습니다. 즉, 말을 훈련하는 사람만이 말을 잘 길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다루면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멜레토스, 말에 대해서나 기타 동물에 대해서나 이것이 사실 아닌가요? 이것은 가장 분명한 일입니다. 당신과 아니토스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청년들을 부패시키는 자는 단 한 명뿐이고 그 외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도한다면 청년들은 참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멜레토스, 당신은 청년들을 전혀 생각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무관심해하는 것, 즉 당신이 나를 고발한 문제에 대해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멜레토스, 제우스 신에게 맹세하고 또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나쁜 시민들 사이에서 사는 것과 착한 시민들 사이에서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친구여, 대답해 주오.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인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소.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을 바라는 사람 있을까요? 나의 좋은 친구여, 대답해 주시오. 법률은 당신이 대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청년을 타락시키고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나를 고발했을 때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는 것은 고의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고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방금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찍부터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고 나는 이 나이가 되었으면서도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을 타락시키면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서 손해를 입게 되기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무지몽매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의로 타락을 시킬 만큼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당신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청년을 타락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부패시켰다 하더라도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간에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법을 어긴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법률은 비고의적인 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개인적으로 나를 불러서 경고하고 타일러스야 옳았을 것입니다. 충고만 해주었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던 일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가르치기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훈계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 자리인 이 법정에 나를 끌어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멜레토스는 많든 적든 간에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레토스, 나는 어째서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장에 따른다면 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새로운 신 또는 정령을 믿으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이렇게 청년을 가르쳐 타락시켰다는 것이지요. 네, 나는 단호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멜레토스,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들에게 맹세하고 나와 법정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해주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따라서 나도 신을 믿고 있고 전적으로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소장에는 무신론자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 신이 국가가 인정하는 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소장에는 다른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무신론자이며 또한 무신론을 가르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나는 후자, 즉 당신은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가, 멜레토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사람들처럼 해나 달을 신으로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재판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믿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나는 확언합니다. 그는 태양은 돌이며 달은 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해하는 멜레토스, 당신은 아낙사고라스, 여기서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5세기의 자연 철학자입니다.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만일 재판관들이 클라조메나의 사람인 아낙사고라스의 책이 이러한 이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무식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재판관 여러분을 경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기껏해야 1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1문화의 100분의 1드라크마밖에 안 하는 입장료로 극장에서 자주 상연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이러한 이론을 소크라테스한테 배웠다고 진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각별한 견해를 처음 만든 채 했다면 청년들은 돈을 지불하고 소크라테스를 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레토스, 이렇건만 당신은 내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제우스 신의 맹세코, 당신이 절대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멜레토스, 당신의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멜레토스는 무모하고 경솔해서 소장을 마치 장난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젊은 객기에 따라 썼을 뿐이라고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그는 현명하던 소크라테스가 내 익살스러운 자가당착을 알아냈는지, 또는 내가 그와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으며 그럼에도 신들을 믿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한 나로서는 그가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왜 이러한 자가당착이 생겼는지 나와 함께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레토스, 당신은 대답을 해주시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은 내가 평소 태도로 말하더라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한 요청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레토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으면서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멜레토스가 내 말을 막기 위해 일어서려고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술은 믿으면서 말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피리 부는 법을 믿으면서 피리 부는 사람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친구여, 당신이 대답하기를 꺼리므로 내가 당신과 법관에게 대답하겠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꼭 대답해 주시오. 정령이나 신의 힘은 믿으면서 정령이나 신의 존재는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정의 도움을 받아서 대답을 듣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소장에서 내가 신이나 정령의 힘을 가르치고 또 믿고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정령의 힘을 믿습니다. 소장에서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령의 힘을 믿는다면 정령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정령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니 당신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령은 무엇입니까? 정령은 신 또는 신의 아들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익살스러운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령은 신이므로 이번에는 나는 신을 믿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정령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정령이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것처럼 님프는 산, 강, 숲속에 사는 반신반인입니다. 님프나 기타 다른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사생아라 하더라도 정령이 신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노새의 존재는 긍정하면서도 말과 나귀의 존재는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멜레토스, 당신은 나를 시험하려고 이러한 넌센스를 꾸며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소장에 이러한 넌센스를 써 넣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해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동일한 사람이 신과 초인간적인 일을 믿으면서 동시에 신과 정령은 믿지 않는다는 당신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멜레토스의 고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의 저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파멸하게 된다면 그것은 멜레토스나 아니토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은 이미 많은 선량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간 살아오며 한 일 때문에 당신은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라고요. 그에게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에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즉 선량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약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트로이에서 죽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테티스의 아들은 그다지 보람이 없이 죽은 것입니다. 테티스의 아들은 치욕에 비교하면 위험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헥토르를 죽이려고 열중하고 있을 때 여신인 어머니는 그가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헥토르를 살해한다면 그도 죽게 될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운명은 헥토르, 다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위험이나 죽음은 경멸하고 죽음이나 위험에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친구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여기 뱃머리가 구부러진 배에서 웃음거리로 돼지의 짐이 되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적에게 원수를 갚고 곧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음이나 위험을 고려했을까요?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선택했든 사령관이 배치했든 간에 위험이 임박했을 때도 그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치욕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이 포테이, 다이아, 암피폴리스, 데비온에서 나를 지휘하도록 선임한 장군이 명령을 받았을 때 죽음에 직면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군들이 나를 배치했던 장소를 고수했던 내가
신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탐구하는 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내게 명령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다른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 자리를 포기한다면 나의 행위는 참으로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명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체 하며 신탁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제목으로 법정에 소환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로움을 가장하는 것이지 진정한 지혜로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대의 선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신하게 하는 무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들보다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승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함으로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올바르지 못함과 더 훌륭한 자, 신이든 인간이든 더 훌륭한 자에 대한 불복종은 악이자 불명예임을 알고 있으며 확실한 악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기소한 바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내가 이번에 방면된다면 여러분의 자제는 모두 내 말을 듣고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니토스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소크라테스,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토스를 믿지 않고 당신을 반면할 것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즉 당신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탐구하거나 사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다시 이러한 일을 하다가 체포된다면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조건을 붙여 방면해 주더라도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이며 내게 생명과 힘이 있는 동안에는 지혜를 예구하고 지혜를 가르치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평소 태도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위대하고 강력하며 현명한 아테네 시민인 그대, 나의 벗이여, 그대는 최대한의 돈과 명예와 명성을 쌓아 올리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은 그대로 향상하는 것을 거의 돌보지 않고 그러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도 주의하지도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논쟁하고 있는 사람이 천만에요, 나는 유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곧 그와 헤어지거나 그를 도망가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캐묻고 시험하며 논파할 것이고, 만일 그가 덕이 없으면서도 덕을 가졌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생각되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가치가 적은 것을 과대평가한다고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든 노인이든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신에 대한 나의 봉사 이상으로 위대한 선이 생길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다니며 하는 일은 노인이든 청년이든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이나 재산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영혼의 최대한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에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덕에서 돈과 다른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르침이며 만일 이러한 가르침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이론이라면 나는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므로 아니토스에게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또 나를 방면하든 방면하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몇 번이고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떠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양해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고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여러분이 조용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보다 착한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토스가 더 착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토스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큰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처럼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행이 훨씬 더 큰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선물인 나를 처벌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변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종의 등해입니다.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 같아서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부착해 놓은 등해이며 따라서 하루 종일 어디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쉽게 다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아끼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고 아니토스가 설득하는 대로 쉽게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신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등해를 보내지 않는 한 나머지 생애 동안 줄곧 잠만 자게 되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나는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다면 나 자신의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단연간 태연히 집안일을 소홀히 하며 여러분의 일만을 돌보고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다니며 덕을 닦으라고 공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동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소득을 얻었거나 보수를 바라고 공고했다면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다시피 파렴치한 고발자들조차도 내가 누구한테 보수를 강요하거나 청구했다라는 주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해줄 충분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가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며 충고하고 남의 일로 바쁘게 지낼 뿐 공개적으로 나서서 국가에 대해 충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 또는 정력의 신탁이나 신호를 듣는다고 여러 차례 여기기에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멜레토스가 소장에서 조소한 신도 바로 이 신입니다. 이 신호는 일종의 목소리로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금지하기만 할 뿐 결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정치가 되는 것을 단련시킨 것도 이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대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정치에 관여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이며 여러분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불법 행위 및 부정행위와 정직하게 대결함으로써 여러분이나 다른 대중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생명을 보존하면서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공인이 아니나 사인으로서 활동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 즉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부정에 굴복하지는 않으리라는 것. 내가 굴복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장 나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흥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진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단 한 번 공직에 취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평의원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부족인 안티오키스족은 아르기누사이 해전 때 전사자의 시체를 수용하지 못한 장군들에 대한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집단으로 재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후에 생각하신 것처럼 그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위법에 반대한 집행부의 평의원은 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자들이 나를 고발해서 체포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고 여러분도 연설자들의 말을 따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때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투옥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부정에 가담하느니 차라리 법과 정의의 편에 서겠다고 말입니다. 이 일은 민주정치가 시행했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과두제 밑에서 30명의 집행관이 집행했을 때, 여기서 과두제란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후 스파르타의 후원하에 집권한 크리티아스 등 독재 정치를 말한다. 8개월쯤 지나서 공포 정치를 하던 30명의 과도 정치는 종지부를 찍었다. 과두제 밑에서 30명의 집행관이 집행했을 때 그들은 나와 다른 4사람을 원형 건물로 소환해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살라미스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연루시키려고 항상 내리던 명령에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때 나는 죽음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부정하거나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압제적인 정권의 강력한 힘도 나를 위협해서 나쁜 일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형 건물에서 나왔을 때 다른 4사람은 살라미스로 가서 레온을 데리고 왔지만 나는 조용히 집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30년 집정관의 정권이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붕괴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공직에 종사하면서 항상 옳은 일에 편들고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았으리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적인 면에서나 사적인 면에서나 내 모든 행동에서 언제나 동일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뜻에서 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열한 타협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정식 제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나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온다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보수를 받아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자든 빈민이든 간에 누구지 나에게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사람이 되든 선한 사람이 되든 그 결과는 나의 탓이 아님을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또 가르쳐 주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에게서라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내게서 배웠다든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지요. 즉,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요.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 체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런 논박은 유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신이 내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신탁이나 꿈이나 신의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암시를 주는 기타 온갖 방법으로 내게 부과되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곧 발각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거나 타락시킨 적이 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그들이 젊을 때 내가 잘못된 충고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고발자로 나서서 복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면 아버지나 형제 등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친척들이 나서서 나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화를 입었는지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호기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 법정에 나와 있군요. 나와 동갑이며 같은 구 출신인 크리톤, 그리고 저기에는 그의 아들인 크리토블로스 보이는군요. 다음에는 스페토스구 출신이며 아이스키네스 아버지인 니사이니아스가 있고 그의 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피시아고 출신이며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폰도 있고 저기에는 나와 사귄 사람들의 형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도스의 형인 니코스트라토스, 그리고 데모도코스의 아들이며 테아게스의 형인 파랄리오스, 그리고 아리스톤의 아들인 아데이만토스, 그의 동생인 플라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아폴로도도스 형인 아리안토도스, 나는 더 많은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멜레토스는 그의 연설 가운데 그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언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합시다. 나는 양해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증인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언을 듣기로 합시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척을 타락시키고 해친 자,
멜레토스와 아니토스는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타락시키고 해친 자를 위해 증언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타락한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하지 않은 나이 많은 친척들까지도 나를 위해 증언할 동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증언을 통해 나를 도우려는 것일까요? 이유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멜레토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결국 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일한 사건과 훨씬 가벼운 사건으로 고발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재판관들에게 빌고 애원했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자식과 함께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법정에 데리고 나왔던 일을 상기하고 내게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대조를 해보고 내게 분노를 느끼고 이 때문에 내게 불쾌한 감정을 갖고 홧김에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단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도 인간이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메로스가 말한 것처럼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가족은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른이 다 되었고 2명은 아직 어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무죄 방면을 애원하려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들어오지 않는가? 거만하거나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여론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행동은 나 자신이나 여러분을 위해 또는 국가를 위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 정도 나이가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나에 대한 이러한 의견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세상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정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나 용기 또는 다른 덕이 우월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품위를 훼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고명한 사람이 법정에 서면 아주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주면 영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불명예이며 아테네인이 명예와 현직을 준 아테네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글픈 연극을 해서 국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을 평온한 태도로 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는 대신 재판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여 무죄 석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의무는 정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서약을 깨트리는 습관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도 이러한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경건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명예스럽고 불경스러우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멜레토스의 고발에 따라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로 재판을 받는 지금은 아테네인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설득과 애언으로 여러분의 맹세를 깨뜨리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없다고 믿으라고 가르친 것이 되고, 따라서 변명을 하면서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고소를 단지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나 최선이 되도록 재판해 줄 것을 여러분과 신에게 맡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유죄 투표에 대해 내가 비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결과를 예상했고, 다만 찬반 투표수가 거의 같다는 데 놀랐을 뿐입니다. 나는 내게 유리한 투표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면 나는 무죄에 방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멜레토스한테서 벗어났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토스와 리콘의 도움이 없었다면 멜레토스는 법률이 요구하는 투표의 5분의 1을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 경우에 그는 1천 드라크마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레토스는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제안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형벌을 제안해야 합니까? 나에게 합당한 형벌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합당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를 걸쳐서 게으름을 피울 만한 재주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 즉 부, 집안일, 장교, 국민의회에서의 연설, 공직, 음모, 당파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치가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이나 내게 좋아할 일을 할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어야 합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좋은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었고, 또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한가한 시간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프리타네이온은 집정관들이 직무하는 관청으로 국가의 중심이다. 프리타네이온에서 날 부양해 주는 것보다 합당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보상은 올림피아에서 승마나 전차, 경주에서 상을 탄 시민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하지만 그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의 외양만을 줄 뿐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 자체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 공정한 처벌을 판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프리타네이온에서 날 부양해 주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읍소나 탄원에 대해 말했을 때처럼 여러분에게 거드름을 피운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만든 일은 결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도 중대한 소송은 하루 동안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동안 수많은 비방을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함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화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멜레토스가 제안한 사형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나는 죽음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악임이 분명한 처벌을 내가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징역을 제한할까요? 어째서 내가 감옥에서 살아야 하며 또한 그의 관리, 즉 11명의 옥리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혹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다 물 때까지 징역을 살아야 할까요? 금고형과 마찬가지로 벌금형도 반대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따라서 벌금을 물 수 없으므로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추방을 제한한다면 나는 진실로 생에 맹목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시에 사는 여러분조차도 나의 토론이나 말을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너무나 쓰라리고 밉살스러워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때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나를 역겨워하지 않으리라로 기대할 만큼 내가 이성을 잃었다면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며 항상 유배지를 변경하고 또 항상 쫓겨나야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청년들이 내 곁으로 몰려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쫓아낸다면 청년들의 욕으로 연장자들은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아버지나 친구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요, 당신이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낯선 도시에 가더라도 당신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 되며 따라서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진지하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매일매일 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시험해 볼 때 여러분들이 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선이며 검증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한 말은 진실입니다. 또한 내가 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만일 돈이 있다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벌금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 푼도 없고 따라서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을 과해주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하 1문화 정도라면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의 벌금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 친구들, 즉 플라톤, 크리톤, 크리토블로스, 아폴로도로스, 30문화를 제한하라고 나에게 권고합니다. 그들은 보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이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을 대가로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내가 현명하지 않음에도 나를 현명하다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시만 기다렸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졌으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상당히 나이가 많고 따라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이 모자라 무죄 방면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짓이든 또 무슨 말이든 다 해도 좋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말의 부족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안무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한탄하는 등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늘 듣고 있는 많은 일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내 변명의 방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전쟁에 있어서 또는 법률에 있어서 모든 책량을 동원하여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싸움터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추격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무슨 말이든 또 무슨 짓이든 다 하기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정은 죽음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늦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느리게 뛰는 자에게 붙잡혔지만 예리하고 기민한 나의 고발자들은 빨리 달리는 자, 즉 불의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위해 떠나지만 그들도 진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흉악과 부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숙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예언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겐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사형을 언도한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죽은 직후에 여러분이 내게 과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닥쳐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생활을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기 때문에 더욱 가혹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훨씬 더 화를 낼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대한 책망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못한 도피입니다. 가장 쉽고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기 전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남기는 예언입니다. 나의 무죄를 인정한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과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관리들이 바빠서 내가 죽어야 할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동안에 잠시 나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친구이며 따라서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로 재판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제라도 내면적인 정령의 신탁은 언제나 내게 반대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도 또 법정에 오는 도중에도 또 변론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신탁은 반대의 표시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이야기 도중에 저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건만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서 신탁은 전혀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예의 신탁은 반대했을 테니까. 다른 면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죽음이 선이라는 희망에는 유력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죽음은 허무 상태로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영혼이 이동하는 것이든. 그런데 만일 죽음이 무감각 상태로 어지러운 꿈조차 꾸지 않은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뛰어난 소득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조차 꾸지 않고 숙면한 밤을 가려대어 그의 생애 중 다른 낮밤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이 하룻밤보다 더 좋고 즐겁게 지낸 낮밤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고 페르시아 대왕조차도 다른 낮밤과 비교하였을 때 그러한 주야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다른 하룻밤에 집약될 테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고 사람들의 말처럼 거기에는 모든 고인이 살고 있으며, 오 나의 친구와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순례자가 저승에 도착해서 이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풀려나고 거기에서 재판을 한다고 알려진 미노스,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트리플톨 레모스, 그리고 일생을 올바르게 산 친의 다른 아들들을 발견한다면 이러한 순례는 분명히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르페우스, 무사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대가인들 못 치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거기서 필라메데스, 델라문의 아들인 아이아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 때문에 죽은 기타 옛 영웅들을 만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들의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참된 지식과 거짓 지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저 세상에도 나는 누가 현명하고 누가 현명한 체하지만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 재판관 여러분, 위대한 트로이 원정군의 지도자 오디세우스, 시시포스를 비롯해 다른 무수한 남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면 무슨 대가인들 아낄 것인가?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은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다가오는 최후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될 좋은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신탁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유죄 판결을 한 자와 고발한 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호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을 처벌해 주시오. 나의 아들들이 덕 이상으로 재산이나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시켜서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아들들이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도 훌륭한 체하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꾸짖은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돌봐야 할 일을 돌보지 않고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 훌륭한 체한다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와 나의 아들은 당신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신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